지금 47년째 신정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체제는 결국 이제 친위 세력인 한 20만 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그 산하의 민병대를 100만 정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그런 조직인 거죠. 이제 그것이 신정정치체제 일당 지배체제를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뿐만 아니고 이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이제 국민들을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 그래서 수백 명까지 그렇게 사망자가 늘어난 그런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란 문제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 투자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신을 지킬 수 있겠나 친중 정책의 앞날 이런 이제 주제인데 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역사를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국은 중국 대륙의 정치 세력에서 항상 이렇게 복속당하거나 또 지배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종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서는 항상 이제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왕조에 줄을 대 가지고 자신의 영화를 꾀했던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채널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외세와 결탁해서 국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국의 친중 정책의 결과라는 것은 과거와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 복속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경고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친중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 이제 한국을 복속시키는 거죠. 자기 영향력 하에 이제 두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조선조하고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뭐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한국의 아주 주요 학교들이 대부분 공자학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주 유명 사립대학들도 공자학원을 받아들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리고 중국은 제국을 운영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어떻게 복속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경험도 많고 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그다음에 교수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항상 이렇게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가 중국이 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의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이런 것을 하니까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이 혐중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국이 친중을 넘어서 굴종적인 그런 국가로 가는 하나의 긴 여정의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나
사건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의 협력을 받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를 한국인들이 막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정신이라든지 독립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한국인들이 좀 희박한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지켜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중국이 댓글 공작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계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에게 투표 권한을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고 나사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낮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중국의 댓글 공작이 성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해온 바와 같이 외세와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친중의 길, 굴종의 길 이런 길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뭐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용기를 내서 선거도 이길 수가 없지만 여론 공작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한 것을 요구하자 나중에는 이민정책까지 바뀌어서 한족을 대거 불러들일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저는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이 중요한 시점에 협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의 일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댓글 조작 뭐 여기서 외국인이 했지만 결국은 중국인이고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동원돼서 한국의 여론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죠. 그 뭐 다 알려진 거고 학자들이 연구도 여러 차례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과거 7년 동안 국민의 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나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그쪽은 여러분들 인구가 많고 일사불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아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뭐 한국 여론뿐만 아니고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도 다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국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야겠다 이런 아주 강렬한 열망이나 실행 조치가 없으면은 그냥 속절없이 속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큰 용기를 가지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인데 거의 제가 볼 때는 99%가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조선족들이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투표권을 영주권자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나사가 풀린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외세와 결탁해서 일종의 영화를 꾀했던 그런 역사가 몇 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피에 흐르고 가슴에 흐르고 머리에 흐르고 전부 다 외세와 결탁해서 여러분들 영광을 구했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분 한족 발알에 뭐 놓이는 날들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보시면은
벌벌 기는 거죠. 슬슬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이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도 기계라든지 정신 같은 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체로 시중 분위기는 그냥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 가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혹시 상대방이 뭐 그런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세무조사나 아니면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눈치를 보고 또 제가 그렇게 권하죠. 장소에 가셔가지고 뭐 그런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피력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깜깜하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개가 있으니까 관청이. 그러니까 다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설설 기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거나 설설 기게 되면은 기업 현장에서도 혁신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본다든지 과감하게 여러분들 돌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더지처럼 나라가 바뀌고 이 가을이나 그런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눈치만 눈을 크게 뜨고 좌우로 이런 크게 돌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공갈치고 돈 좀 뜯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뭐 침투했다 그런 쪽에 북한에 이제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고 난 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북한이 조작을 했는지 뭔지도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통령은 최종적인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이 다 알아보고 실제로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으면은 그런 관련 법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가 다 벌벌 기는 겁니다. 중국 앞에 벌벌 기고 북한 앞에 벌벌 기고 김정은이 앞에 벌벌 기고 국민들은 혹시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이런 벌벌 기고 벌벌 기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게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벌벌 기면은 기세도 없고 기강도 없고 무슨 사람이 뭡니까 뭐 해봐야겠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에 이거를 보고 몇몇 분들이 이 기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개성까지 날아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측이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워낙 이런 드론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1m 이하 되는 소형 드론을 가지고도 100km나 150km 정도 날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민간에서 주도해가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 관계는 일체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무인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제 군에서도 드론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수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문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복지부동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뭐 본인들도 잘 알아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당부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뭐 이 참 그래도 좀 자랑스러우려면은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위아래 전부 다 설설 기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기가 차기도 한데 여기 이제 이게 일단 사실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 했으면 민간에서 여러분들 책임자나 이런 부분들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나라가 슬슬 많이 기울지 않습니까? 기운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수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분들은 외환위기 당시만큼 어렵다 그렇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구조적 불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사시는 데서 주변에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공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목격하시게 될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추억이 많이 있는 데죠. 신촌 2대 일대의 상가들 거기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청춘의 거리가 쓰레기 거리로 탈바꿈하다. 상가가 텅 빈 신촌 겨울에도 악취가 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상가가 여러분들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쌓아놓은 그런 이런 폐품들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럼 또 바로 옆 상가가 이런 피해를 보고 블로큰 윈도우 이론이지 않습니까? 무단투척을 쓰레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작되면 계속해서 무단투척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보도가 크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내수가 가장 침체한 부분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연세대학교의 1학년생들이 송도로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대규모의 그런 상업 복합 건물들을 교내에 지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내수가 많이 죽은 거죠. 내수가. 사람들이 웬만하면 돈을 안 쓰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여기 이제 보니까 공실로 전포 없이 텅 비어 있는 상가가 늘어나자 주변 관광객이나 행인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잇따라 무단 투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깨진 창 이론이지 않습니까? 블로큰 윈도우 시어리. 그러니까 우범지역에 이런 쓰레기 오물들이 투척이 되면은 초기에 그것을 여러분들 정리정돈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오물 투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네요. 이제 상인회 같은 경우도 잘 작동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구청 차원에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이렇게 오물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오물이네요. 여기 한 상인분 말씀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쓰레기까지 쌓이니까 정말로 주거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가협의회나 이런 활동들이 조금은 좀 뜸한 편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간판 규제나 이런 부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 쓰레기 냄새가 심해서 며칠 전 빈 건물 전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안내판을 직접 붙였습니다. 주변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당장 이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고 이렇게 해서 상가 전체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뭐든 장사든 사업이든 잘 돼야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신촌 2대 거리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도 요소 지방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일이 참 중요하죠. 잘 사는 일이. 사업이 되고 가게가 되는 거가.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니까 관련 기사들이 건설 근로자의 60%가 전남 여수를 떠났습니다. 여수도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여수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참 크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을 건데 시내 가게 3개 가운데 하나가 공실입니다. 1만 세대 아파트 예외가 없습니다. 1층 상과 가반이 거의 공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건설 근로자가 60% 정도 여수를 떠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몰락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주 시간이 좀 지난 기사입니다. 한 2달 전의 기사인데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에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산단 근로자들이 사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큰 사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문을 닫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들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울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찍 이제 구미가 그런 것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거기 나오는 이제 취재 기자들이 여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놨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직장을 잃을까 매일 두렵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하습노조 LG학 사내하청 지회장 최진만 씨 47살이니까 한참 교육비가 들어갈 때지 않습니까? 수입이 반토막 나서 밤에는 택배기사 부업 딸 영어학원 때문에 뭐라도 제가 해야 됩니다. 공장 청소 일용직 문형진 씨 42살이네요. 취객들 노래소리로 가득 찼던 거리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무선지구 노래방 사장 노미영 씨 60세.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이란 것을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분투 노력해서 자신의 이런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취객들의 노래소리로 가득 찬 거리가 우리 당대에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다음 세대도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장치산업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장치산업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의 북동부의 러스트벨트와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조 탈퇴 러시 무서워 엑소더스 수준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노동운동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 간부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운동도 할 거 아닙니까? 공단에 매일 도시락 1000개씩을 배달했는데 주문이 끊겨 폐업할 생각입니다. 도시락집 사장 지미경 씨 58세 좋은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특수 때문에 중국이 전부 다 먹어버렸으니까. 아르바이트생 6명에 3명으로 줄이고 몸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 이창환 씨 49살. 새벽에 콜 자체가 없습니다. 41년차 택시기사 윤경호 씨 64세. 우리 동네 큰손인 산단 사모님들이 요즘에는 팬티 한 장 사지 않습니다. 흥국상가 쏘곡 가게 사장 정청화 씨 59세. 너무 횡해서 여행 온 맛이 나지 않습니다. 좌수영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관광객 김주빈 씨. 이런 전부가 뭔가 아니가 사업이 돌아가야
그래야 이런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친기업적이고 친사업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돈을 나누어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1원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불나불 하지만 1원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가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인간은 망각도 심하지만 고마움도 잘 모르죠. 본인의 이런 발등에 불이 됐을 때 그때 이러면 뜨거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니까. 여기 보시죠. 석유학 대기업의 취업이 꿈이었는데 공기업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학생 김채혁 씨 18세 아르바이트생 5명을 내보내고 딸과 둘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북상가 카페 사장 양주희 씨 60세입니다. 손님들이 김밥 한 줄 시키고 어묵 국물로 배를 채웁니다. 딱 IMF 때 모습입니다. 여수 전통시장 분식기 사장 김영민 씨 57세. 옛날에 여수에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수가 이제 거지가 될란가 봅니다. 건어물 가게 사장 윤석규 씨 70세.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한국인들 너무나 좋은 세월, 운도 참 좋았습니다. 그 세월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누렸죠.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작. 긴 고행글의 시작인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장사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여러분들 루이지애나 주 맞죠? 미시시피네. 미시시피죠. 미시시피 이름 주지사가 인허가를 빨리 내줘가 여러분들 공장을 AI 데이터를 여러분들 빨리 세우기 있겠느니까 insanely execution speed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빠른 실행 속도의 주지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뭐라고 여러분들 답합니까? 제 목표는 돈을 투입하는 단계부터 돈을 버는 단계까지의 시간을 가장 줄여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지사들 여러분 일자리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좀 잘 살다가 여러분 못 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기사보다도 여기에 현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은 겁니다. 세금 부담 줄이고 세금 먹고 사는 사람 줄이고 공무원들 공공부분 줄이고 규제 풀어주고 정치인 숫자 줄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한국은 터질 겁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터져가지고 나중에 중국에 가서 돈 구워달라고 아마 그런 지경이 되겠죠. 무능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것이 인생사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꼭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제 방송이 여러분들 시사 문제도 좀 다루지만 본질적인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 좀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살게 된 겁니까? 밥을 여러분들 어떻게 먹고 살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틈만 나면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욕하고 떼굴떼굴 굴려면서 뭡니까 돈 달라고 이런 땡깡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됐다. 여러분 조선 말이 그게 나라입니까? 조선 말이 그게 나라였냔 말입니다. 그게 이시조선이었지.
한국이 혼자 힘으로 근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벌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역사도 정직하게 보고 매사를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유소년기를 여러분 경남 통영에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의 연근의 사업이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선 것을 유년기부터 본 겁니다. 한국의 연근의 업들이.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들은 이제 일본 사람 욕하고 뭐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하고 당신들 때문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루즈로 만드는 것이 피해의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했다 말이지. 에? 너희들 갚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조상들이 이름들 무능해서 당한 것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은 나는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봤거든요. 여기 보시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뭔고 하니까 여기 마가트 웨이드라는 흑인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칸 미국인 같아요. 예. 아프리칸 미국인이니까 이제 흑인인 거죠. 예. 이제 아프리카의 번영을 위한 시민운동가입니다. 이제 테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할 거니까 이 분야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진 분 같습니다. 이게 skin-is-skin.com이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그래서 2050년까지 좀 잘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25억 명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2.5빌리언이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을 딱 내가 보니까 이제 붙박이에 딱 글을 뭐라고 해놨는 거 아니까 결국은 사업을 해가지고 잘 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잘 살게 하려면은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이쁘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사업가들이 많이 탄생을 해가지고 사업이 번창을 해야 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프로스페리티 번영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오버 레귤레이션 과다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업가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사업이 없으면은 그럼 실업이 증가되고 그러면 다 포퍼티 가난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붙박이 글로 옮긴 겁니다. 얼마나 생각이 여러분 반듯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반듯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중에는 식민지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거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마가트 웨이드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네오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 때문에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트 웨이드가.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압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한국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싱가포르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식민지가 됐다. 한국이 영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다. 보스와나 아프리카에서 형편이 좀 좋은 모양입니다. 아마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다 잘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를 경험 안 했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타일랜드 태국이 식민지를 경험 안 했는데
이 나라는 별로 사는 게 시원찮다는 겁니다. 그치? 아프리카가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 이 양반 이야기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식민화됐고 보스와나가 식민지가 됐고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됐고 특히 대한민국은 식민지가 되고 완전히 전쟁으로 나라가 부서졌다. They are all doing well now. 그들 웬만큼 지금 잘 산다 이야기죠. 그런데 타일랜드나 이티오피아는 여러분들 식민지 경험이 없지만 사는 게 그렇게 시원찮다. 크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본인이 볼 때 재산권이 보장이 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 계속됐으면은 우리가 근대 법체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 정치 보복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후기 조선시대나 조선시대의 사색당정이라는 것이 그게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찢고 복구하는 것에 익숙한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근대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대 민법, 근대 상법. 근대 민법 같은 게 들어오면 사유재산권이 확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이. 프로퍼티 라이트가 확립이 된 거죠. 싱가포르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보스와니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산권이 확립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재산권 확립이 돼야 여러분 그다음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제 식민 지하에서 민법 평법 상법이 도입되면서 이럽니다. 재산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이 계속 이어졌으면 지금 북한처럼 됐겠죠. 재산권이 공짜가 아닌 겁니다. 도로, 항만, 기차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가트 웨이드 아프리카의 번영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가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이 보존이 됐기 때문에 보스와나 싱가포르 대한민국이 모두 다 식민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됐다. 그러면 그런 재산권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착됐냐.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근대 법체계가 들어와 가지고 재산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번영하려면은 남재산 여러분들 빼앗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남재산 빼앗는 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도 남재산 빼앗는 것이고 세금도 남재산을 과도한 세금은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에 많이 의존해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전부 다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여러분들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이.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시민단체하고 노동단체가 나서서 100만 장자들에게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권 욕심도 있고 하지만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50개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수틀리면 여러분 다른 주로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세금 올려? 그럼 난 가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 일제 치하에서 이런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지금 정도 되면 일본에 대해서 뭐 달라고 하든지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 재산권 확립하는데 도움 줬잖아. 우리가 기차 놔줬잖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서로가 말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본이 근대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야무지게 잘한 나라지 않습니까? 법체계를 뭐 일본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본 근대화의
집을 모아놓은 부분이라든지 나고야 근교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유럽보다 더 유럽답게 그렇게 카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법 제도를 법 체계를 정책을 시행착오를 크게 경험하지 않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토대가 됐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를 그렇게 뭐 고맙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내재적 무슨 뭐 발전론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안 왔더라도 후기 조선이 펄떡 일어나가 이러면 잘 살게 됐을 것이다.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재산권이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산권이 보존이 되려면은 그냥 뜯어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때려 이러면들 계속 빼앗을 테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도 이런 친일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의식을 벗어나야 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세계 문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사태가 유혈이 낭자하네요. 어제 이제 이란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개입하기 때문에 친위 부대죠. 그래서 어제 시나라는 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그런 비트코인 텔레그램에 현저하게 이런 사람이 유입이 줄었다. 이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 전쟁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란 정부가 시위 격하에 따라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투입한다. 이건 극단적인 탄압을 하겠다는 걸 뜻하거든요. 거기다 인터넷망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외신을 프랑스 파리 여름 특파원이 잘 정리했네요. 시신들 위로 실단이 빗발치다. 이란 반정부 시위 65명 숨지다. 이제 파리에 있는 분이 잘 정리해 가지고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BBC 등은 이란에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을 겁니다. 수십 명 차원이 아니고 수백 명 이상을 죽였겠죠. BBC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서쪽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주차장에 피투성이와 시신이 최소 7곳 쓰러져 있었는데 남녀 모두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 동부의 병원 마당에 시신 10구가량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시위대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짐승으로 볼 겁니다. 짐승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대단히 잔인하거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와 이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인간이란 거죠.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들을 그냥 짐승처럼 볼 겁니다. 짐승. 제거해야 될 짐승. 그러니까 저격수를 동원해 이러면 죽이는 겁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8일 오후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는 학살을 준비하려는 차단 일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외부 세력과 여러분들 끊은 다음에 자국민을 대량으로 이러면 죽이는 겁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가상사슬망 VPN으로 인터넷 차단을 우회한 테헤란의 한 주민은 테헤란의 탄압이 극도로 폭력적이다. 총기를 사용해서 자국민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최소 2곳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위대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2곳의 병원이 이 정도니까 합산하면 이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뭐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과 통신이 65명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타임지 같은 건 200명 이상으로 보는 거죠.
200명 이상으로. 국제사회는 실제 사망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오늘 X상의 단 사피로가 라는 분이 비교적 정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내에 이란 전문가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 봤습니다. 단 사피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칼림 사자드푸어란 아마 이란계 인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란 혁명정부는 무장하지 않는 시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란이 48시간 정도 4일째죠. 48시간 24시간이니까 이틀째 그 인터넷망을 낮췄네. 그러니까 서방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상당히 인터넷 통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인터넷망을 끄는 이후에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이란 내의 영상이나 이미지가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가 권력을 쥐게 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걸 물리치는 것이. 왜냐하면 시민들은 무장이 안 돼 있고 이쪽은 공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개입이 없었으면 이란처럼 수십 년 더 갔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빼앗기게 되면은 그걸 되찾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 나타샤 베르트랜드란 분이 죽거나 혹은 살거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러분들 극단적인 환경을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40세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가 잦아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길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서방 전문가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익히 익숙하거나 도저히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시위 강도가 세고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란 혁명정부는 민병대 100만 이란 여러분들 혁명수비대 20만 정도의 정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분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게 보는 겁니다. 시리아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이런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란 정부는 현재로서는 스타링크까지 이런 샷다운 시킬 정도로 폐쇄할 정도로 상당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 레자라는 분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지난 이틀 동안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샷다운한 이후에 이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권력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란 사망자 수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이손 브로드스키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테헤란의 한 시위자는 스타링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에서 우리는 혁명을 위해 일어섰지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타리시 아르그 지역 뒤편에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나이퍼라고 하죠.
높은 지역에서 시위 군중을 향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진짜 막간 거죠. 시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으며 수백 구의 시신을 목격했다는 참혹한 정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가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을 목격했고 매우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백 명 정도가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메디 야나데자드라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이 수자느 말론이라는 분은 이제 제가 추천받은 그런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링크를 통한 또 다른 목격자의 보고입니다. 이란 정부가 테헤란에 사망한 시위대 시신을 테헤란 인근의 카흐리자크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자녀가 테러리스트 선동가에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위대를 지탱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운동선수인 메흐디 자트푸르, 이란이 또 운동을 잘하죠. 공도 잘 차고 레슬링도 굉장히 강한 나라죠. 자트푸르가 최근 시위 도중에 정권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런 국민의 편에 섰으며 자유를 요구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완전한 인터넷 차단 상태에 놓여 있고 최근 시위 과정에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살인기계의 손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시위 도중에 아야톨라 정권에 의해서 217명이 살해되었다고 이란 의사들이 타임지에 전했습니다. 적어도 한 인권단체는 이번 주 테헤란시에 사망한 시위대의 시신 인도를 당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스타링크 메시지를 통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인파에 밀리거나 밟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부상자와 사망자는 알리 하메네이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게 혁명수비대 20만 명, 바시지 민병대 100만 명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시위에 수백 명이 살해되었고 이슬람 공화국은 병원 공격, 부상자 납치, 인터넷 차단을 통해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 217명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수년 만에 발생한 이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치명적 유혈 진압 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내에 한 의사가 타임 그런 취재진에게 more than 200 200명 이상 정도의 그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위가 격렬해짐에 따라 이란이 미사일 도시를 가동했으며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미 수백 명에 달했고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를 통해 영상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미국 잡지 타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이미 200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정권이 대규모 시위대가 발표하면서 테헤란에서만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 의사가 전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13일째 어린이 9명을 포함해 51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며 상황이 더욱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정권이 대규모 진압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미국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테헤란의 한 의사가 익명을 전제로 타임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테헤란 내 단 6곳의 병원에서만 6곳에서만 217명의 시위대가 사망자로 기록된 겁니다. 대부분 실탄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란 사태가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속보 형식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속보 형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린란드에 관한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아주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친구였는데 지금은 매입 대상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어떻게 매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린란드 사람들은 엄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서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겁니다. 이제 어제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 요충지자 미국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북극이 익숙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노던 씨 루트하고 캐나다와 미국이 이름 주도하고 있는 노던 웨스트 패세이지하고 그다음 거기에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린란드가 전략적인로 반드시 미국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빙하가 계속 녹게 되면은 이 중간에 있는 퓨처 트랜스 아틱 쉬핑 루트라는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상선들이 북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바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런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지만 부산을 출발해 가지고 캄차카 반도를 통해서 북해로 넘어가게 되면 금세 여러분들 유럽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 뉴스는 뭔가 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어떤 식으로 매입할 것인가. 이런 기사를 오늘 다뤘네요. 그래서 기사를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통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린란드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 국토의 40% 정도를 매입을 통해서 그동안 얻어왔습니다. 특히 1917년에 현재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를 덴마크로부터 사들인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추계하면 그린란드는 2조 원, 당시에 여러분들 1946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1억 불을 제시했죠. 그 당시에. 1억 불이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16억 불 정도로 오파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 내 자치령이고 관련 법에 따라 영토 분리 결정권은 그린란드 주민에게 있고 매입 협상은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린란드와 덴마크 양국 의회의 성인 및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연합협정 완전한 인수 대신에 태평양 도서국들과 맺은 자유연합협정 모델이 거론됩니다. 이 방식은 그린란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되 미국이 재정지원과 국방을 책임지는 대신 군사적 독점 접근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덴마크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응하지 않아가 여러분들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게 되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5만 6천 명의 적은 인구를 가진 그린란드를 제압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토 체제와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시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판단을 찬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이 안보상 양보할 수 없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소규모의 미국 부대로도 섬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조치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이 현지 반응이 좀 궁금하니까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추진과 현지 반응. 현지인들은 일부는 미국에 넘어가면 더 상황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될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 중이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시불 보상급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백악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엇갈린 반응. 수도가 누크죠. 누크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거나 현금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알래스카처럼 미국에 편입될 경우 매년 일정 금액 $5,000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평화로운 일상이 국제적인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린란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이에요. JD 벤스 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 및 세계 안보에 결정적이며 미국의 전체 미사일 방어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그린란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 곳뿐인 미군 기지를 확장하려 하면 섬 전체의 통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추운 장소죠. 이 주민은 이제 침공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누크에 있는 택시 드라이브인 이누주크 피터슨 씨입니다. 한국에 좀 소도시하고 같네. 한 5만 명 정도 되면 캐시를 지금 모으고 있답니다. 미국의 침공과 관련된 그런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은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Isn't going away. 뜻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본인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미국 영사관 건물입니다. 트럼프의 집요한 인수 의지와 미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자원 확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전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소유권. 임대나 이런 것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데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감과 이를 기하로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국의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훨씬 낫겠죠. 대우가. 그죠. 자, 어떻든 간에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소유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주 명확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안목을 넓히는 이번 이제 기하로 해가지고 북극 항로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그런 이렇게 이제 지리적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이 지리적 시야를. 아, 북극 항로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치? 북극 항로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린란드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해 가면서 저도 이제 시야나 시계가 확정되고 지리적 시야도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지리적 시야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게도 이게 중요한 장소인 거죠.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남중국해 인도양을 통한 물류가 아니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쓸 수가 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워낙 추진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그런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딱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투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거쳐가지고 세계 문제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투자 물건에 대한 혹은 투자